제목이 뭐예요? 간? 무엇이 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역시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참고하실 때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책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간 무엇이 답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답이실 것 같으세요? 지난 시간에 간 어떻게 하면 일부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공부하셨어요? 예, 단식이나 과로한 소화기관을 해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최고의 간장약이자 만병통치약은 역시 무엇이다? 자꾸 간을 보고 다니는 것이다? 무엇이 간에 좋은가? 여기저기서 간장약을 구입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해독하시는 것이 첫째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간을 계속적으로 괴롭히지 말고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아주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부에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아무리 해독을 잘하셔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남편 전화하고 아이들 전화하면 뚜껑이 자꾸 열리시면 예, 간 기능이 회복이 될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패트리 실험 접시에다가 패트리 실험 접시에 이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얼마나 빨리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있을 때 정상세포가 얼마나 빨리 암세포가 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상세포가 한 몇 시간 만에 암세포가 됐을 것 같으세요? 한 1시간? 2시간? 7시간? 하루? 추측이 안 되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패트리 실험 접시 환경 하에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넣어놨더니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사람의 이 몸 체내 환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걸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에 먹이를 계속 넣어주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이나 특별히 산성 음식들,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계속 이렇게 간을 달달달달 볶는 환경에서는 이 간이 회복이 되지 않겠는데 패트리 실험 접시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독을 해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자꾸 뚜껑이 올라와요. 그런데 패트리 실험 접시에서는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암세포에 먹이를 넣어주지 않는다든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역시 간암도, 간경화도, 간염도 강력한 발암 물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구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자 동시에 암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간을 정화시키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침마다 하늘마을 식단에 매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예, 십자가 채소가 계속 나오죠. 간암에도 위암에도 췌장암에도 특별히 이 십자가 채소인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그리고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들은 꼭꼭꼭꼭 씹어 드실 때 설포라판이 흡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녹즙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녹즙보다는 꿀떡꿀떡 이렇게 넘기시는 것보다는 꼭꼭꼭꼭 저작 활동을 통해서 씹어 드실 때 설포라판이 제대로 흡수가 돼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간을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첫째는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또는 양배추와 같은 십자가 채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자몽입니다. 제가 오늘 3부에서 간 청소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거, 담석을 가장 부드럽게 유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기산이 많은 자몽 주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을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이로운 음식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채소뿐만 아니라 자몽과 같은 유기산이 높은 그런 과일들도 도움이 되고요. 요거는 뭘까요? 호두? 예, 호두도 굉장히 이 간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 보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매일 드시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조혈제인 비트입니다. 참 신기해요. 빨간 색깔 나는 채소들은요, 피를 정화시키고 또 새로운 그 조혈작용을 할 수 있는 피를 새롭게 생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가 굉장히 빈혈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은 비트를 계속적으로 드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간을 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건 뭔 것 같으세요? 시금치? 예, 잎사귀가 많은 그런 채소들, 초록색 잎사귀가 많은 초록 채소들이 간을 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요. 여기 보니까 자몽 못지않게 또 뭐가 있어요? 하늘마을에 보면 해독차 있죠. 여러분들이 알카리수와 또는 수소수로 여러분이 매일 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8컵에서 10컵 정도의 물을 드시지만, 신장 기능이 특별히 떨어지시는 분들은 수화되는 물만 드시라고요? 아니면 정화되는 물도 드셔야 된다고요? 정화되는 물이 뭐죠? 이온화된 팔팔 끓인 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는데, 그 이온화된 물 외에도 보니까 하늘마을에 뭐가 있어요? 끓여놓은 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레몬물도 있죠. 요게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이제 브리셀 새싹 채소들도 간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아침마다 아보카도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공급원이 아보카도이기도 하고 간을 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뭔 것 같으세요? 예, 갈릭, 마늘도 간을 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나 바이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이 풍부한 저지방 채식 식단 모두 다 간을 해독하고 또 간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뭐 주고 뭐 준다? 병 주고 약 준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뭐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세요? 북어, 또 보니까 전복, 요건 뭐예요? 다슬기, 그리고 모시조개. 간에 좋다고요. 한 번은 여기 간 환자분들이 한 3분 정도가 쭈루룩 옆방에 나란히 계셨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이제 해독을 해서 복수가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갈 때쯤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응급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막 저희가 뛰어갔더니 뭐 지금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이제 이실직고합니다. 저녁에 분명히 과일을 먹고 그동안 해독이 너무나 잘 되고 있었고 복수도 점점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이분이 난데없이 떼굴떼굴 굴를까? 알고 봤더니 옆방에 있는 이 간암 환자 사모님이 집에 가시면서 다슬기가 그렇게 간 해독에 좋고 간에 좋다고 다슬기를 보내셨어요. 경상도에서 다슬기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이제 택배로 오는 동안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약간 신 듯한 다슬기, 그거를 드시고 떼굴떼굴 굴르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장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북어나 전복, 다슬기, 모시조개 다 간에 좋다고 많이 거론되지만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분명 간을 해독하고 간에 좋은 성분들도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이나 그리고 생축, 농축 물질은 간을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물질들이 역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주고 뭐 주는 꼴이다? 약 주고 병 주는 꼴이라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훌륭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얼마든지 간을 해독하고 간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자꾸 간 보시면 안 돼요. 다슬기 간 보시고 또 전복 간 보시고 모시조개가 좋다더라, 다슬기가 좋다더라 하고 여기저기 간 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게다가 이제 간암 환자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갱년기 장애 증세를 오고 또 이제 50대, 60대 또 항암하시면서 계속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을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좋은 잠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낮에부터 조금 피곤하니까 낮에부터 좀 주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낮에
햇빛을 보고 여러분이 계속 산책을 잘 하시면 낮 동안 여러분들이 햇빛을 통해서 세로토닌을 받아놓은 게 밤에 수면 호르몬이 뭘로 바뀝니까?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서 밤에 좋은 잠, 아주 질 좋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면 간이 빨리빨리 회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회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 작은 미등 하나 켜놓고 주무셔야 되겠죠. 예, 주무실 때 이 우리 몸은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려면 작은 불빛이 있어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미등조차도 다 꺼놓고 주무셔야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번은 강경화 간암 이 800동에 계셨습니다. 유 교수님 방 옆방에 계신 우리 환우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검사를 해보면 이게 체력이 굉장히 딸리는 걸 느껴요. 보니까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시는데 A 코스, B 코스를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을 아주 강행군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운동은 여러분에게 몸의 회복을 돕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나친 운동은 간에 무리를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암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음식을 바꾸고 회복됐다가 산행에다가 산악자전거, 저도 이게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무릎판이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얌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도 굉장히 얌전하게 탔더니 무릎판이 다 깨졌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 기능이 많이 약하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이 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B코스 정도를 하루에 한 2차례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이제 간이 회복되지 않는 데 한 요인이 되지만 지나친 운동도 간에 무리를 주는 요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도 중요하고 좋은 잠을 주무시는 것도 간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간은 무엇이 답이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답이다? 다슬기가 답이다? 모시조개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면 무엇이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강경화 정도는 사실은 여기 보니까 다 재발전이 돼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강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된 환자분과 상담을 하는데 4년 전 알았던 강경화가 1년 정도 건강한 생활하니까 완치되더라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나은 줄 알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갔어요. 집에 가니까 하늘마을과 나가신과 동시에 빠이빠이 하시고 살살 이제 저녁도 식사도 좀 과하게 드시기 시작하고 술도 조금씩 반주를 드시기 시작하시고 또 고기도 살짝살짝 드시기 시작하고 운동도 이제 피곤하니까 또 안 하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시 재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육식을 좋아해서 간질환으로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이웃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간암에서 완전히 회복된 그 사례를 보면 첫째, 무엇으로 간을 쉬게 한다? 해독으로, 단식으로 간을 쉬게 한 다음에 도시를 떠나서 여러분 요새 TV에 보면 암 환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 아파트로 갑니까? 63빌딩으로 가요? 어디로 가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 오시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는 좋은 공기가 있는 시골로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밥? 지금도 여기 흰밥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요새 하버드 의대에서 3대 대중요법의 한계를 깨닫고 계속적으로 많은 중증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생긴 과가 바로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입니다. 그래서 먹는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재발 전이 없이 완전한 회복을 돕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할 때 해독을 하기 위해서 천연 탄수화물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는데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복합 탄수화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복합 탄수화물 하면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입니다. 뭐죠? 밥이죠. 주로 감자, 고구마, 단호박 또 뭐가 있어요? 밥 종류, 콩 종류. 자, 그런데 특별히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정신 나간 암세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돌아오려면 암세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암 전문 박사이신 모리스 게이츠 박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암이 생성되는 기전에는
암이 제 정신을 외출했어요. 이 정신이. 그래서 원래 정상세포인데 내가 암세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돌연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암세포가 이 병들고 손상된 세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살 명령을 내려서 죽어야 되는데 지가 그 정상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가 어떻게 하면 정신 나간 암세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냐면 바로 비타민 B1, B2, B3, B6, B12와 같은 비타민 B9는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공부하셨죠? 멘탈 사인 하이, 바이탈 사인 하이. 자, 어떤 거예요? 그 비타민 B9는 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제가 지금 힌트 드렸죠. 예. 분별력을 생기게 하고 이 멘탈이 안정되게 하는데 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현미나 정제되지 않은 곡류나 또는 콩이나 햄프시, 아마씨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드시는 이유는 비타민 B군과 더불어서 이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뼈에서 자꾸 이 골다공, 골조성증, 뼈에 구멍이 송송 생기는 거, 오스테오칼신이나 이런 골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와 같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가 부족한 분들에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비타민 B군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은 이 뇌내 활동을 아주 건강하게, 두뇌 활동을 건강하게 해서 여러분의 기억지수와 정서지수를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지방 채식 식단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식을 현미밥으로 바꾸시는 거, IP6와 같은 피트산염을 계속 드실 때 저지방 채식에서 과일 못지않게 중요한 항암제가 뭐냐면 바로 IP6, 피트산염.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현미밥에,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그리고 콩에,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들 매일 드시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와 같은 요 씨앗 종류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는 산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부활되고 재생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고 그래서 암이 생기는 모든 환경을 없애고 건강한 식생활로 돌아가니까 죽을 고비가 있던 암 환자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니까 이 그림이 뭘 시사하는 것 같으세요? 자, 이게 간암 환자가 술도 드시고 고기를 계속 드셨더니 건강한 간이 여기 보니까 점점 뭐 되고 있어요. 피브로틱 리버 점점 석회화가 되고 섬유화가 됐어요. 그런데 점점 섬유화되다가 계속적으로 육식을 하시니까 여기 보니까 강경변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굳어서 간암이 됐어요. 그런데 간암에 걸렸을지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또는 여러 가지 십자가 채소를 드시고 또 간에 좋다는 여러 해독 음식들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돌아갔더니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건강한 간으로 회복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저지방 채식 식단이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은 해독 기관이면서 또는 재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 기능까지 손상을 받으면 그때는 매우 어렵겠죠. 우리 몸은 끊임없이 해독해야 할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해독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더욱 철저히 해독 물질을 제한하고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꾸 간 보고 다니시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은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그래서 최고의 간장약이자 만병통치약은 역시 해독과 저지방 채식 식단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